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새벽에 발표된 5월 FOMC 회의 결과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이었고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그 이후로 넘어가고 있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지난 밤 미국장을 보면 한번 롤러코스터를 탔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 '동결될 것이다.'라는 예상 자체는 그 FOMC 발표 전부터 한 97% 정도 확률로 '동결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었고요. 시장 참가자들 역시도 사실 5월 FOMC는 좀 관망세, 6월 이후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촉각을 지금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FOMC에서 동결이 발표가 났고, 그리고 현재 지금 CME 페드 와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올 6월 에 있을 FOMC에서도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지금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견인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미국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고금리 상황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나왔던 이제 FOMC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 추가를 좀 드리자면, 중간에 사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한 3시 정도쯤부터 시장이 1% 이상 상승했던 그런 국면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 이제 그 FOMC 발표 와중에 제롬 파월 의장이 "올해는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발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이 없다."라는 발언만으로 사실 한 단계 시장이 좀 출렁거렸었는데, 결국은 사실 그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장 막판에 FOMC 발표가 소화가 된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데이터를 보면 한두 가지 좀 예외적인 데이터를 제외하면 연준의 정책 기반자들이 지금 의사결정을 하기에 지난 몇 달간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너무 견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조치를 페드가 정당화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식 시장만 봐도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였었죠. 그런데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정말 만만치 않았었는데 비트코인 57K, 그러니까 5만 7천 달러 선이 중요 지지선으로 평가받죠. 그런데 이것마저 무너졌습니다. 이 같은 방향성 지속될 가능성 높습니까?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개당 10만 불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현재 방향성은 완전히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의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를 좀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가 확대되다 보니 비트코인이 지금 2달 만에 최저치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코인게코라는 이제 데이터 벤더에 따르면 올 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57,000달러 아래로 사실 지난밤에 한번 터치를 했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경쟁 화폐인 이더라든지 솔라나라든지 리플 같은 경우들도 각각 사실 상당 수준의 하락폭을 좀 지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결국은 현재는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경로가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 예상보다 느린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초조해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이유가 될 만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 주 월요일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스팟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거래량이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미한 것 역시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둔화시키는 현재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주식시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다우지수 500포인트 넘게 오르고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빠지더니 S&P랑 나스닥은 음전하고 결국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 방향성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당분간 사실 최소 1 주에서 2주 정도까지는 상승 혹은 하락이라고 뚜렷한 방향성이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 미국 주식들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장세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 결국 이제 어닝이라든지 아니면 가이던스에 대한 이제 뭐 호재 혹은 악재에 따라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러한 개별 종목 장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 상승장의 중후반 구간에서 나타나는 경향들이 많아서 너무 심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게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사실 조금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개별 종목별 가격 움직임에 대한 변동성의 폭 자체가 커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AAII라고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투자자들의 이제 센티먼트를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매주마다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으로 올수록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를 지나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로빈후드 등 다양한 이제 경로를 통해서 개인 투자들의 참가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변화는 시장이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요. 결국 돌고 돌아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되겠죠. 앞으로 이 고금리를 얼마나 오래 끌고 갈 것이냐, 금리 인하를 언제쯤 시행할 것이냐. 자,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뭐 제 의견보다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독립 리서치 회사인 그 CFRA 라는 회사의 이제 최고 투자 전략가 샘 스토발이 이제 최근에 했던 인터뷰를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지금 현재 시장을 보는 건 연준이 금리를 더 느리게 내릴 것이다 라는 우려가 충분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 지금 들고 있는 게 연준 위원들이 현재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경직된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또 그래서 선제적인 변화 사실 2022년에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사실 실수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인 변화보다는 조금 더 관망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실수를 피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플레이션이 다시 하락하는 시점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나오는 데이터로만 봤을 때 올 연말이 되더라도 금리 인하는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정도까지밖에 안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30%가 넘고요. 그래서 최근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MD도 뭐 7%, CSV 헬스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만 1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닝 미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과격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형 실적 발표가 다음 주를 지나면 마무리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매크로 장세로 시장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현재로서는 사실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변화들은 크지 않다라는 식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